자,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의 핵심 인물이죠.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김 전 회장이요. 이 경기도를 대신해가지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 받고 있죠. 또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3억 넘는 정치 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김 전 회장의 출두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재판부에서 잘 판단하는 대로 하겠죠. 네, 선고 앞두고 심경 좀 어떠신가요? 재판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예. 검찰이 3년 6개월 구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잘 재판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오늘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착잡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형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나중에 말할 기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판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뇌물공여죄 등은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은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재판부가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또 재판이 그동안 아주 성실하게 나왔다라는 걸 감안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이 대북 송금 관련 부분일 겁니다. 오늘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사적 친분 유지를 위해서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 사업을 시행했다.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서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켜서 비난이 높다.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판시를 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다시 한번 아까 앞선 그래픽 다시 보여주실까요?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보낸 게 인정됐는데 그런데 왜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무죄가 된 겁니까? 글쎄요, 이제 판결문을 좀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네.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보도자료, 수원지방법원에서 보도자료 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쭉 봤더니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 검찰은 어떻게 구형을 했느냐?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2년 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뇌물공여 관련해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갖다 선고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에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외국환 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다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외국환 거래법이 왜 무죄가 나왔느냐? 그 외국환 거래법에서는요, 지급수단 휴대 수출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돈 넘어간 게 환치기 방식으로 넘어간 것은 그거는 이제 돈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수단 휴대 수출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거는 지난번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에도 무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봤더니 남북교류협력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협력 사업을 시행한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수원지법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협력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기보다는 협력 사업을 준비한 행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처벌할 수 없다 해가지고 외국환 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무죄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추가 기소됐을 때 혐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예요. 이 취지에 따르면 이거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에도 이화영 부지사한테 인정된 그런 형태만 유죄가 나오고 환치기 같은 이런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핵심은 뭐냐면은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김성태 회장의 돈 800만 불이 이렇게 넘어간 게 쓰여진 것들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제3자 뇌물죄에 관련해가지고는 큰 영향이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판단에서
왜 외국환거래법과 남북협력교류법 위반죄가 무죄가 나왔을까? 이렇게 의아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재판부는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으로 돈을 보낸 사실은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걸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주셨어요. 1심 재판부의 판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김성태가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 두 번째 건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먼저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최평론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이화영 전 지사를 방어해주던 사람들 입장이나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 가지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네.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정확히 적시한 거죠. 이거는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회유에 의해서 이제 김성태 회장이 돈을 낸 거지 이게 마치 무슨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얻은 건 뭐냐. 그러니까 특히 이게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관계는 그거예요. 이화영과 이재명 지사의 공모 관계만 밝히면 될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지금 대표가 당시 지사 때 알았느냐. 이것만 입증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난번 이화영 재판이나 김성태 재판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재판부가 적시한 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이 점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테고 여기에 대한 방어 논리를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성치훈 부장님. 김성태 전 회장의 오늘 1심이었는데 더 주목받는 거는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쭉 볼 때 그동안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최평론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단독으로 범행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화영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지금 판시가 됐단 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일단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도 아마 곧 나올 것이고 이 재판 지금 오늘 나온 김성태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도 영향을 아마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된 것이 가장 뼈아픈 부분일 것 같은데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이제 거의 1심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은 제가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번 재판부에 대한 일단 탓하는 비난하는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뭐 회유 의혹부터 해서 지금 뭐 또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재판부를 탓하는 스탠스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이렇게 충돌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신빙성이 전혀 인정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재판 과정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 부족했던 부분, 이화영 전 부지사 혹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자료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예. 지금 남은 기간 민주당이 해야 되는 바람직한 방향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반성문도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네. 대통령 되실 분이 하는 사업에 배팅을 하지 않을 기업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이재명 대표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을 본인의 반성문에 담았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 전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가십시다. 네. 자,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검찰도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대북 송금의 목적이
스마트팜 사업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예. 지금 이 재판부가요. 예.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재판부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의미가 큰 건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간할지 변경을 지금 신청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재판까지 담당할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재판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하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에 대한 이 판결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좀 뭐랄까요, 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지금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그 때문에 아마 이 관할지 변경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지금 뭐 그것이 그러니까 관할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1심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이 그 논리를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법원에서 지금 그렇죠. 재판할 경우에도 네. 상당 부분 참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1심 재판부가 지금 이하영, 김성태 이 피고인에게 내린 이 논리를 어떻게 깨느냐가 예. 상당히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영진 변호사님. 지금 이 오늘 김성태 전 회장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씨 재판부이기도 했고 네네.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재판부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보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네. 가능성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중앙지방법원하고 이제 수원의 고등법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했을 텐데 그 관할이 달라져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할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법원에서 사건 병합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피고인에게는 물론 이재명 대표는 거부하겠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피고인,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사정을 봐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오늘 1심 판단, 법원의 판단이 과연 이재명 전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